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9일 오후 3시 44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강적을 만났습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뽑힌 박형욱 교수, 이분은 의사하고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발표한 입장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기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의료대란을 일으킨 의대 정원 2,000명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사실과 허위를 가려서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를 진 언론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입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대통령을 속여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도록 한 사람들을 문책해야 정부를 믿게 되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구성된 입장문이었습니다. 이 박형욱 위원장은 먼저 의대 정원 늘리는 규모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와 19차례나 협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관계자를 찾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사람이라면서 여기서 의대 정원 늘리는 규모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의대 정원 집행정지 소송의 결정문에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는 2024년 2월 6일 조규홍 장관이 정원을 발표하기 직전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밝히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누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의협과 협의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였고, 대통령은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2024년 4월 1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거짓말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는 기자들의 잘못이 많습니다. 2,000명이란 폭력적 숫자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가? 대통령이 불러준 것인가? 복지부가 건의한 수치인가? 아니면 주술적 작용인가? 이런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라고 할까요? 알 권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할 기자들이 제대로 된 추적 취재를 하지 않아 대통령과 정부는 여전히 마음 놓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들이 직무유기를 하니까 거짓말쟁이들이 판을 친다는 이야기죠. 의료대란에 대한 평가와 수습책의 출발점은 2,000명의 미스터리를 풀어서 사실관계를 확정 짓는 일입니다. 박형욱 위원장은 사태의 핵심과 본질을 제시한 것이고, 이는 총리나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답해야 할 사안입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데 대하여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고, 그리하여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의사들과 정원 관련 협의 자체가 없었는데도 있었다고 사기를 치는데, 그런 정부를 상대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박형욱 위원장은 이어서 2,000명 정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여 국민들을 속이게 만든 관계자를 찾아내 문책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2024년 4월 1일 대국민 담화에서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였다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는 박형욱 위원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의사 인력 추계는 어떤 가정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릅니다. 2020년 오영인 등은 2035년 781명에서 15,866명의 의사 인력 공급 과잉이 발생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2018년 버클리 대학의 셰플러 교수는 OECD 자료를 이용하여 2030년 대한민국에서 3,821명의 의사 인력 공급 과잉이 발생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의료대란 사태 이후인 2024년 11월 4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는 향후 10년간 의료 공급의 증가율은 연 3.2%, 의료 공급이라는 것은 의사 수의 증가를 포함하는 거죠. 의료 수요 증가율은 1.3에서 1.9% 범위로서 의료 공급 증가율이, 즉 의사 증가율이 의사를 필요로 하는 수치보다도 훨씬 앞서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공급 사태가 예상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정부는 의사 공급 과잉이 초래될 것이라는 연구들은 싹 빼버리고 모자랄 것이라는 연구 결과만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한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의사들을 과학적 근거를 외면하는 불통 집단으로 몰고 있으나 대통령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한 관계자를 찾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하는 논리입니다. 박영욱 위원장은 이어서 사직서 수립 금지 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관계자를 문책할 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예컨대 지난 추석 전 보건복지부는 추석에 문 여는 동네 의원을 강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에 한 개원이가 직원이 추석 근무를 거부할 경우 강제 근로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했습니다. 추석 때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지적한 박영욱 위원장은 사직서 수립 금지 명령으로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훨씬 크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점을 파고드는 박영욱 위원장은 의사이자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수립 금지 명령으로 거의 3개월 동안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수련기관이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직위 해제 처분이 되어도 봉급의 80%를 지급합니다. 심지어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경우에도 봉급의 50%를 지급합니다. 당연히 일상적 상황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제공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사직서 수립 금지 명령이라는 공적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의 이직을 막았다면은 먹고 살게는 해줘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직을 금지시켜 놓고도, 즉 전공의들이 먹고 사는 길을 막아 놓고도 현업 종사자라는 법적 신분으로 간주하겠다면서도 봉급은 주지 말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박 위원장은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열함을 통박을 했습니다. 2024년 9월 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하여 환자 떠난 전공의들이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비난한 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은 벌써 그 6개월 전입니다. 만일 어떤 대기업에 경영위기가 왔는데 경영진이 그 책임을 6개월 전 사직한 인턴 사원들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매우 이상한 것입니다. 박 위원장은 이어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시장 실패라고 호도하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비열한 태도를 비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중증 응급 등 공급 부족이 시장 실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장 실패는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근보 수가는 정부가 결정하는데 필수 의료 파탄이 왜 시장 실패입니까? 권준혁 미국 클리브랜드 병원 교수는 한국의 간 이식 비용은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년 후 생존율은 한국의 95%로서 미국의 90%보다 높다고 합니다.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인 우리나라 간 이식 비용은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필수 의료 파탄은 명백히 정부 실패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시장 실패라고 진단합니다. 이는 다시 의사의 이기심 탓으로 이어집니다. 정부 실패를 시장 실패로 진단하고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에 필수 의료 위기가 왔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온갖 규제를 예고합니다.
박 위원장은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 해지를 촉구하는 것으로 입장문 발표를 끝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를 출범하면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고 시한폭탄을 멈추게 해주신다면 현 사태가 풀리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논리와 신념과 행동력을 갖춘 아주 강적을 만났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